수소 이 섹터에서는 궁극적으로 소위 말하는 10배거, 10배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아마 많이 등장할 거다. 크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매월 제공되는 기업 탐방 리포트와 프리뷰 리포트, IR 담당자 통화, IPO 보고서, 실시간 정보 전달까지 크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수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수소 관련돼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섹터로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또는 재생 에너지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가 촬영 날짜 이제 11월 5일, 이제 미국 시각으로는 아마 오늘부터 해서 내일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대선도 치러집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주가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시장에서 관심도는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소라고 하는 단어를 현대차나 글로벌 많은 완성차 업체들,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꺼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을 거고요. 그래서 주가나 주식 측면이 아니고 산업의 어떤 변화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좋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소 이 섹터에서는 궁극적으로 소위 말하는 10배거, 10배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아마 많이 등장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수소 이야기를 조금 더 진지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은 저희 크로스 리서치가 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이버 측에서 저희에게 메일이 와가지고 저희가 올리는 텔레그램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내용들이 좋으니까 프리미엄 컨텐츠에도 올려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좀 시작을 해보았고요. 첫 스타트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구독을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달 무료 쿠폰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무료 요 쿠폰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들어오시면은 한 달 저희가 올리는 다양한 탐방 보고서와 지금 보시는 요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와서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소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요 사진이 지난 10월 31일 그리고 이제 11월 1일은 수소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의 날을 맞이해서 이제 현대차 측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컨셉카를 지금 공개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소차 컨셉카인 이니시움이라고 하는 이제 모델을 가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요 차량의 일부 재원도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실제로 차가 나올지 아니면 요 컨셉을 가지고 좀 약간의 변형된 차량이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대차가 7년 만에 새로운 전기차를 공개를 했다는 점에 일단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소 전기 컨셉트카 이니시움은 2018년도에 출시된 그 지금 거리에 돌아다니는 넥소라고 하는 소차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투싼의 소차 모델도 있었고 그 앞 버전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최신 버전이 사실 요 넥소인 거고요. 요 넥소의 소위 말하는 2세대 모델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마 요 이니시움이 이제 그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요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년 만에 신규 소차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넥소 2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모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신차가 25년도에 나온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이니시움은 라틴어로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 사회를 여는 선봉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회사 측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시움을 공개를 하면서 현대차인 우리가 수소 이 분야에서만큼은 리더다. 이런 걸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니시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공개가 되었고요. 이니시움의 주요 스펙을 봤더니 한 번 충전했을 때 650km를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넥소 모델 같은 경우에 1회 충전 시 609km를 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수소의 어떤 저장 용량이 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그 봉동읍에 있는 일진하이솔루스라고 하는 기업 탐방을 잡았습니다. 대략 서울에서 차량으로는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전주까지 가가지고 일진하이솔루스 탐방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일단은 요번에 나오는 차량 모델은 주행거리가 좀 더 늘었습니다. 이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연료인지 시스템과 배터리 성능을 높여서 최대 150kW급 이상의 모터 출력을 확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로백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8초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량의 어떤 성능이 우수하다, 이런 것들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의 수소차 개발 역사는 좀 오래됐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내용을 찾아보면서 공부한 건데, 현대차는 1998년도에 처음으로 수소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2000년도에 미국의 연료인지 업체인 UTC 파워와 공동으로 수소 전기차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7년의 시간이 걸려서 앞서 보셨던 이니슈 모델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소 사업을 자동차에 국한하지 않고 이제는 밸류체인을 좀 확장한다, 이런 계획까지 발표를 하면서 수소차 간의 수소 모빌리티, 그러니까 수소차, 수소 드론, 수소 열차, 수소 선박, 이 수소를 활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어떤 그 이동 수단에 대해서 동사 현대차가 좀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의미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만큼 수소 개발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 수소차의 어떤 시장 규모, 이건 이제 상용차 중심인데요. 글로벌 주요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수소 상용차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56.8% 정도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서 성장률이 높은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 금액으로 보셔도 대략 23년 기준 11조 시장에서 30년 갔을 때 53조 원 시장까지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수소차도 수소 전기차의 일부인데, 전체 그 친환경 차량 놓고 보았을 때 전기차와 수소차를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았을 때는 아마 수소차가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많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못지않게 이 수소차도 시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5대 중에 한 대는 수소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대가 대부분 버스나 뭐 트럭, 뭐 지게차 등등의 어떤 상용차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해야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수소차도 시장 규모를 무시 못한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뭐 전기차 캐즘 이야기 많이 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자동차의 어떤 미래 전략을 약간씩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중심으로만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수소를 안 한다고 했던 기업들도 우리도 수소를 좀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많이 진행들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독일 업체들입니다. 독일의 BMW, 벤츠,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 수소차에 원래 관심도 없던 회사들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수소차 모델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전동화 전략도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니까, 그만큼 수소차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소차 또는 수소 산업과 관련돼서 밸류체인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들은 일진아이솔루스, 상업 프론테크, 효성 첨단 소재, 요 세 개 기업은 거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각각의 그 제품들이 좀 장점이 있고, 뭐 일진아이솔루스에 이미 뭐 대부분 현대차가 나오는 수소차의 단독입니다. 예, 독점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탑이고요. 상업 프론테크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들어간다고 놓고 봤을 때는 거의 국내에서만큼은 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요. 효성 첨단 소재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효성 첨단 소재도 요 일진아이솔루스의 연료 탱크에 필요로 하는 탄소 섬유, 이걸 공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 관심 있게 보시고요. 기타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도 SJG 세종, 동화성 등등 꽤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다 보면은 현대차 밸류체인 기업들이에요. 요 기업들이 각각의 부품을 공급을 하니까 기존 완성차 부품 업체들 중에서도 수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대표 기업 일진아이솔루스입니다. 소연료 탱크를 만드는 업체이고요. 이 회사는 제가 지금 탐방을 일정을 11월 말로 잡아놓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그 전북 완주군 가가지고 본사 방문해가지고 제가 회사 현황을 좀 알아본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일진아이솔루스의 기업 탐방 보고서도 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7년 만에 나오는 신차 이니시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관련 기업들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기업들
뭐 투자하라 말라 이런 얘기 아니고요. 공부를 꾸준히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공부를 좀 천천히 해보시고 좋은 기다 느끼시면은 또 관심 있게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